2.41 거리. 고등학교 첫 시험 보는 소감들은 어때? 네. 정확하고 너무 달랐어. 많이 달라.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었지. 근데 기말고사 어차피 등급 고등학교는 내신은 등급만 중요하고, 그러니까 정규 만약에 너네가 뭐 1등부터 10등까지가 1등급이다라고 하면 1등이건 10등이건 그냥 1등급 1로 찍히는 거야. 그래서 등급 안에 드는 게 진짜 중요해. 예를 들어서 내가 11등을 해서 2등급이 나오면 그거 얻다가 하소연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급을 좀 잘 챙겨야 돼서 상대적으로 잘 보는 게 중요해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다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고, 기말고사랑 합쳐서 등급 나오거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1학기로 등급이 나와. 그러니까 기말고사 잘 가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등급 나왔어? 너 나왔다고? 이따가 한번 말해줘. 기말고사 합쳐서 나오니까 너무 지금 성적에 상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만족하지도 말고 그래서 잘 해봅시다. 기말고사 범위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수월해.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범위가 이론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문제는 좀 더 수월한 편이거든.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뭐 또 잘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도형하고 관련된 부분을 할 텐데 좌표 평면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해볼 거야. 우리가 이제 1학년 1학기 뒷부분은 대부분 다 좌표 평면하고 연관이 있는 단어들을 쭉 배우게 될 거거든. 사실 2차 함수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좌표 평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 좌표 평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교과서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교과서 아예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교과서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좌표평면 이렇게 x축, y축을 직교에서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교점을 원점이라고 할 거고, 그러면서 몇 가지들을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x축과 y축은 뭘로 만들어지는 거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우리 2차원 때도 중요하게 얘기했지만, 수직선. 그치, x축, y축은 수직선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이야. 수직선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만 표현이 될 거다? 실수만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두 번째 내용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가 좌표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 좌표. 어떤 점이 좌표 평면에 어떤 점, 뭐 P가 점을 보통 이제 포인트라고 해서 P로 많이 쓰니까 점 P의 좌표가 A, B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 점이가 뭐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점 P의 좌표가 A, B다의 정의가 뭐야? 선생님 오늘 모든 문제를 정의로 풀 거라고 했으니까 P가 x축에 A. x좌표가 A고 y좌표가 B라는 얘기잖아. 얘가 지금 x좌표가 될 거고 얘가 지금 y좌표가 될 건데, x좌표가 A라는 거의 뜻이 뭐니? 점 P에서 A만 정확하게 워딩을 해봐.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의 x축의 좌표가 A다라는 뜻인 거고,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y축과 만나는 y좌표가 B다라는 거잖아.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좌표의 전부가 될 거야. 그래서 좌표가 의미하는 게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릴 거고, 그 다음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릴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x좌표와 y좌표는 서로, 이런 말을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거야, 독립이야. 영어로는 인디펜던스라고 부를 거거든. 이게 대학교 수학에서는 너무 중요하게 다루는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야. 독립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선생님은 이제 집에서 부모님한테 독립을 했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집에 가서 빨래를 뒤집어 놓건 밥을 먹고 설거지를 안 하던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한다. 독립한다는 뜻이 뭐냐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x좌표와 y좌표는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해. 한번 생각을 해봐. 점 P의 좌표가 A, B인데 x좌표가 A라는 건 B랑 상관이 있네, 없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y좌표가 B라는 거 역시 x좌표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워나가게 될 텐데, 이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독립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맨날 하는 말이 뭐가 될 거냐면 x좌표 따로 계산할 거고 얘 따로 계산할 거고
y 좌표를 따로 계산하게 될 거야. 얘네들은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면 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 좌표 평면에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두 가지. x축, y축은 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수에만 나타낼 수 있는 아이들이고, 두 번째는 좌표는 x축이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나는 점이 x좌표, y축이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나는 점이 y좌표고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물론 만약에 어떤 함수 위의 점이라면 요 관계식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x좌표가 변하면 y좌표가 변하겠지만, 이건 말 그대로 함수 위의 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냥 좌표만 놓고 얘기했을 때는 x축하고 y축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좌표 평면은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시각화해서 보는 거잖아. 뭔가를 시각화해서 본다는 거는 도형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라는 거거든. 이것도 선생님이 굉장히 밥 먹듯이 하는 말인데, 도형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뭘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다.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버리지 않고 직각삼각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어쨌든 직각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 직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정 x좌표의 수선,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는 행동이 결국은 직각삼각형을 찾기 위한 굉장히 첫 번째 노력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한 상태로 문제를 풀어 나갈게. 이제 설명을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될 텐데, 이게 이번에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굉장히 사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져. 우리가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해볼 건데, 한 번만 이제 생각해볼게. 우리가 중학교 때 열심히 수직선을 가지고 뭔가를 굉장히 많이 배웠단 말이야. 수직선을 두 개를 직교한 게 좌표 평면이야. 근데 내가 x축과 y축은 서로 영향을 준다 그랬어, 못 준다 그랬어? 못 준다 그랬지. 그래서 늘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할 거야. 그럼 수직선에서 했던 행동을 좌표 평면에서 하게 됐을 때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다. 달라지는 점이 전혀 없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수직선이 두 개여도, 좌표평면 수직선이 두 개여도 x축은 x축만 가지고 생각할 거고 y축은 y축만 가지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별로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를 좀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수직선 나 굉장히 많이 그릴 거거든.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한 점 A가 있고 한 점 B가 있다. 그래서 요점의 좌표를 A라고 하고 좌표를 B라고 해볼게. 수직선도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 수직선은 그냥 말 그대로 숫자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괄호로 이렇게 숫자 하나 표현하면 이게 수직선상에서의 좌표가 될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거리가 영어로 디스턴스니까 일반적으로 거리는 D라고 쓸 텐데, 두 점 사이의 거리 D 얘가 되겠지? 그럼 D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게 여기 중요한 거야. 지금은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B가 더 오른쪽에 있어서 더 큰 수니까 B가 더 크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조금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리는 항상 무슨 수로 나와야 돼?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돼. 지금은 B가 크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B-A가 될 거다라고 말해도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뭐가 될 거다? 절대값을 씌워줄 거다. 그래서 절대값이 사실 거리에서 출발한 거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할 때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내신 고쟁이에서 y좌표가 음수에 찍혀 있을 때 그게 길이가 되기 위해서는 양수로 바꿔줘야 되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거리는 그거를 항상 염두하고 풀어야 될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좌표 평면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보자. 얘를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볼 건데, 공식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보통은 다 이제 공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근데 공식으로 기억하기보다는 그림으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한 점 A가 있고 한 점 B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래서 A의 좌표를 뭐 x1, y1이다라고 나오고 B의 좌표를 x2, y2라고 이렇게 나와줘. 그럼 이제 내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다라는 건, 거리라는 건 요 안에 숨겨져 있는 말이거든. 거리라는 말 안에는 숨겨져 있는 말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뭘까? 선생님이 이제 학원이 이렇게 있고 집이 이렇게 있고 우리 집이 여기 이렇게 있고 학원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선생님이 이제 누가 집에서 학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 나한테 물어본 거지. 오늘 내가 저기 서점 들렸다가 저기 마트 들렸다가 이렇게 학원을 왔어.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게 우리 집에서 학원까지의 거리다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집에서 학원까지의 거리는
뭐라고 말해야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한가? 그치. 최단 거리다. 직선으로 연결한, 저 집과 학원을 직선으로 연결한 최단 거리를 우리는 거리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뭔가의 거리를 물어본다는 건 이 안에 최단이라는 가장 짧은 길이를 구해달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라고. 이게 내가 저기다가 직선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직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최단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점 A에서 점 B까지 거리를 구하겠다라는 건 뭘 구하겠다라는 거냐면 A와 B의 최단 거리인 직선으로 연결한 이 길이를 구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단순히 좌표 평면상에서 거리를 구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좌표 평면상에 여러 점들이 생겼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항상 점이다라는 거지.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다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 이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만나는 x좌표가 x1이고 여기서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만나는 좌표가 y1이다라는 뜻인 거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B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x2, 그 다음에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의 좌표가 y2란 뜻이야. 그러면 늘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각삼각형을 찾을 거거든.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뭐가 있을 거냐면 항상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볼 거야. 모든 점에서 x축,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린 이런 그림. 그럼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니? 이 직각삼각형을 찾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리 t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될 테니까 뭘 쓰면 되겠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될 거고, 결국 이 밑변의 길이랑 세로랑 가로 세로의 길이를 밑변하고 높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d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결국은 이 내용이 되는 거야. 수직선상의 거리가 필요한 거야. 자, 조금 이제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조금 쓸데없이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지금 이게 무슨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지. 직사각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결국 이 길이를 구하고 싶다는 건 요 길이를 구하고 싶다는 거랑 똑같을 텐데, 그럼 결국은 수직선상의 거리가 되겠지. x축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원래 정확하게는 절대값을 씌워주는 게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x2가 더 크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 길이도 똑같이 x2 x1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도 무슨 사각형이야? 얘도 직사각형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또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요것도 y축도 수직선이고 수직선상의 거리가 될 테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y2 마이너스 y. 그래서 얘도 똑같이 y2 마이너스 y1이 되겠다. 그러면 가로세로의 길이가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다 구해졌으니까 우리는 d를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d는 루트에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좌표에서 y좌표 뺀 거의 제곱이다. 근데 이게 어차피 제곱을 할 거잖아. 원래 정확하게 좀만 어딩을 해보면 원래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었을 거냐면 절대값이 들어있었을 거야. 절대값이 들어있었을 거고, 그럼 원래 정확하게는 d는 루트에 절대값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이 될 거고 절대값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될 텐데 우리 이게 다 맞물리는 거지.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이 의미가 있니 없니? 그냥 제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결국은 제곱을 써줄 필요가 없겠다. 그럼 우리가 사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뺄 필요도 없죠. 어차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커지니까 뭐에서 뭘 빼든 상관이 없겠지. 그냥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좌표에서 y좌표 뺀 거의 제곱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다. 공식은 정말 너무 간단하잖아.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점들이 여러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점에서 x축, y축에 수선을 그려보고 점에서 x축, y축이 수선을 그려보다 보면 직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결국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야. 선생님 미안한데 이따가 11시쯤에 잠깐 저기 좀 갔다 올게. 오늘 저쪽 반 클리닉 가던 선생님이 오늘 휴가여가지고 애들 보면은 한
30초만 갔다 올게요. 어떤 선생님이시구나. 저기 다른 반 선생님 때 수업 들어가는 거 클리닉 받은 선생님 많이 휴가여가지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62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공식 연습하는 문제가 될 거야. 621번에. 자, 두 점 A가 A, 마이너스 2가 있고 B가 3, 마이너스 4가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모두 구해야 돼. 선생님이 그냥 풀 거야. 그냥 풀 건데 내가 이제 지금 우리가 좌표 평면,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 나랑 너희랑 약속을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 나랑 약속해줬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형은 진짜 눈으로 보고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문제를 풀고 나면 이거를 시각화해서 한 번만 확인해봤으면 좋겠어. 그걸 이제 선생님 이 문제로 가지고 설명해볼게.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문제는 사실 식으로만 풀 수 있어. 사실 식으로만 풀 거야. 오직 식으로만 딱 풀 거거든. 내가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 우리 선분 AB로 표현하겠지. 두 점 A와 B의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로 표현하게 되는데 얘 정의가 어떻게 되면 루트에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에 제곱. 누구에서 누굴 빼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제곱할 거라.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4에 뺀 거에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라고 그냥 쓰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여기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겠지. 그럼 계산을 해보면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6a 얘 플러스 9고 4지 13이나 이렇게 되겠다. 얘가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될 거야. 얘가 2루트 2가 되고 싶다. 그럼 양변에 지금 루트가 거슬리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3은 8이 될 거고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이니까 a는 1 또는 5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 답은 그냥 이렇게 쓰면 끝이야. 사실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문제를 풀고 나면 시각화를 한 번만 해보자 그랬잖아.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을 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 머릿속에 경험을 축적하는 거야. 아 이게 왜 두 개가 나왔는지. 지금 점 A가 A, 마이너스랑 B, 3, 마이너스 4가 거리가 2루트 2가 되는 A좌표가 두 개가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 마이너스 2도 얘까지의 거리가 2루트 2고 5, 마이너스 2도 얘까지의 거리가 2루트 2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좌표평면의 그림을 좀 한 번만 그려볼게. 시각화를 딱 한 번만 해보는 거야. 되게 귀찮은 작업인데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이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럼 너네가 숙제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배가 넘어갈 텐데 이렇게 해야 이제 실력이 느는 거거든. 지금 B의 좌표는 확실하게 픽스가 되어 있잖아. 3, 마이너스 4로 3, 마이너스 4니까 여기쯤 이렇게 찍혀있지. 여기쯤 B가 이렇게 찍혀있을 거야. 이렇게 찍혀있을 거고 점 A의 좌표는 A, 마이너스 이거든. 얘가 지금 의미가 없네. Y좌표는 픽스가 되어 있는데 X좌표는 모르는 거지. X좌표는 모르는 거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Y좌표는 마이너스 2로 여기 마이너스 2로 고정이 되는데 X좌표를 모른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Y좌표가 마이너스 2인 모든 아이들 얘가 식으로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 마이너스 2라는 이 선 위에 점 A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어딘가에 점 A가 있을 텐데 여기 어딘가에 점 A가 있을 텐데 B까지의 거리가 2루트 2가 되고 싶대. 이거 사실 식으로 식 안 쓰고도 풀 수 있어. 나는 너희가 도형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여기 지금 Y좌표가 마이너스 4야. 얘가 Y는 마이너스 2야. 그럼 점 B에서 요 Y는 마이너스 2까지 요 거리는 얼마일까? 거리는 최단 거리잖아. 어떤 점에서 선까지의 최단 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점에서 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길이 이게 최단 거리가 될 거야. 길이 얼마야? 2지. 요거 2란 말이야. 근데 여기 어딘가에 선생님이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 여기 어딘가에 점 A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가 2루트 2가 되고 싶대. 그럼 어디 있으면 될까? 너희 특수 직각삼각형 다 기억하지? 30도 그치 1대1 대 루트 2가 되는 게 하나가 있잖아. 그게 몇 도?
45도짜리. 자, 이렇게 만들면 얘가 1, 2, 얘도 2, 그럼 요 길이 뭘로 만들 수 있어? 2루트 2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점 A가 여기 있으면 2루트 2가 되겠네. 또 어디도 있겠어. 이쪽에도 만들 수 있겠지. 이쪽에서도 요 길이를 이만큼 가주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길이를 2루트 2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점이 여기에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 x좌표가 3이라. 그럼 여기 3에서 이만큼 왼쪽으로 간 요 a 좌표는 뭐가 되겠니? 그 x좌표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3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면 여기가 5가 될 테니까 5,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나올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왜 두 개가 나왔는지를 여기서 왼쪽으로도 2루트 2가 되는 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도 2루트 2가 되는 점이 하나가 있을 테니까 두 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한 번만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면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숨겨져 있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지금부터 이 풍산자 수학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문제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너네가 수학 실력이 진짜 많이 늘 거야. 자, 그다음에 623번 여기다가 체크 표시를 좀 하나 해도 되게 치사한 문제예요. 체크 표시 하나 해도 이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지만 내신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볼 수 있는 문제야. 좀 치사한 문제거든. 지금 623번에 a, b가 실수일 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루트에 a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4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 이해가 문제야.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은 식의 이해. 우리가 이제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걸 배우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선생님이 2차 함수, 2차 공식 할 때도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인데 공부를 잘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목차를 쓸 수 있어야 돼. 내가 그 단원에서 배운 게 뭔지를 정확하게 나열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뭘 배웠냐면 두 점 사이의 공식이라는 걸 배웠잖아. 두 점 사이의 공식 한 번만 써볼게. x1, y1 x1, y1에서 x2, y2까지의 두 점 사이의 거리 d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게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었단 말이야. 공식의 형태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니까 d 제곱이 요거라서 이제 루트가 생긴 거고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의 제곱, y좌표에서 y좌표 뺀 거의 제곱을 더한 거다라고 식의 형태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 좀 봐요. 쟤를 저 식을 보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돼. 얘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 점으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뭘까 여기가? 그치 a, b에서 3, 4까지의 거리를 얘기해. 얘는 의미가 a, b에서 3, 4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뭘까? 저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요거랑 똑같은 거냐면 요거랑 똑같은 거야. 루트에 a 마이너스 제로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제로의 제곱이랑 똑같아. 여기서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야. a 마이너스 0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0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다라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둘이 같다는 걸 빨리 캐치를 하고 그럼 얘는 의미가 뭐가 될 거냐면 a, b에서 a, b에서 0, 원점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문제를 다시 써볼게. 얘 문제가 지금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a, b에서 0, 0까지의 거리에다가 더하기 a, b에서
3,4까지의 거리. 이 두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 지금은 우리가 처음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문제를 바꿨더니 완전히 좌표 평면상의 문제가 되버린 거지. 좌표 평면상의 문제가 되버렸잖아.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좌표 평면상의 문제는 우리 항상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시각화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게 더 이상 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절대 식만 가지고 풀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 나는 이제 무조건 그림을 그릴 거야. 좌표 평면에 원점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a, b는 지금 전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여기 원점은 여기 이렇게 0,0 이렇게 있을 거고 3,4는 대충 여기쯤 있다고 찍어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찍어보자고. 근데 여기 어딘가에 좌표 평면 어딘가에 만약에 a, b가 이렇게 있어. 지금 문제 의미가 뭐냐면 원점에서 a, b까지의 거리에다가 a, b에서 3,4까지의 거리 이 두 개의 합이 최소가 되고 싶대. 그럼 어떨 때 최소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0,0과 3,4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이 선 어딘가에 a, b가 있다면 어디 있는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지.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 있던 뭐 여기 이렇게 있던 여기 이렇게 있던 0,0에서 a, b까지의 거리랑 a, b에서 3,4까지의 거리 뭐 여기 있다면 0,0에서 a, b까지의 거리랑 a, b에서 3,4까지의 거리의 합이 결국은 뭘로 같아질 거야? 뭐가 뭘로 같아져? 그냥 0,0에서 3,4까지의 거리로 같아지겠지. a, b가 어디 있든지. 그럼 요거보다 짧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최소값이 됩니다. 최소값이 됩니다. 그럼 공식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계속 시각화해서 하라는 게 공식 쓰는 게 아니라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4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거리는 5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5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도형을 진짜 눈으로 좀 잘 볼 수 있어야 돼. 선생님 거기 좀 잠깐만 갔다 올 테니까 조금 쉬겠지. 영상 끄지 말고.
괜찮아? 또 잘하자. 자, 625번을 봅시다. 또 마찬가지로 2차함수 할 때 한번 했던 내용이긴 한데 자, 625번을 볼게요. 625번에 두점 A 마이너스 2,4 A가 마이너스 2,4고 B는 마이너스 1,3 이때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랑 Y축 위의 점 Q의 좌표를 구하시오. 우리 거의 풍선에 밑에도 나와 있지만 한 번만 좀 점검을 좀 해보고 가보면 우리가 어떤 점이 점 P가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점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니? 이제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 그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를 문자로 설정을 해야겠지. 문자로 설정을 해야 될 거야. 그럼 문자로 설정을 하면 좌표라는 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X좌표랑 Y좌표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뭐 X, Y로 두던 A, B로 두던 좌표 두 개를 문자로 설정하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될 거야. 그럼 그 점의 좌표가 X축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X축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니? X축 위에 있으면 항상 확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림을 한번 그려봐. 좌표면 이렇게 있는데 X축 위의 점들은 항상 뭐가 0이야? Y좌표가 0인 거지. Y좌표가 0인 거니까 얘는 그냥 A, 0으로 표현하면 될 거야. 그럼 그 점이 Y축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Y축 위에 있으면 그치 X좌표가 항상 0이니까 뭐 0, B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는 게 Y는 X 위에 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Y는 X 위에 있다면 어떤 점을 잡더라도 X좌표랑 Y좌표가 같아야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A, A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거고 만약에 그 점의 좌표가 Y는 fx라는 함수 위의 점이다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기준을 X좌표로 잡아서 X좌표를 A로 보면 Y좌표는 관계식에 대입한 FA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문자의 개수는 적을수록 좋다는 걸 계속 말하고 싶은 거야. 문자의 개수를 무조건 작게 쓰겠다. 그러면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점 P랑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에 점 Q의 좌표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점 P의 좌표는 뭐라고 설정을 하면 되겠어? 점 P는 X축 위에 점이니까 Y좌표가 항상 0이라서 A, 0이다라고 표현을 해보는 거고 Y축 위에 점 Q는 X좌표가 항상 0이니까 0, B다라고 해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이제 식 쓰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점 A랑 점 B랑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니? A에서 P까지의 거리는 선분 AP로 표현을 하면 될 거고 B에서 P까지의 거리는 선분 BP로 표현하면 될 테니까 이 둘이 같다라고 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쓰면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2,4에서 A, 0까지 거리 공식에서 루트에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니까 문자를 그냥 앞에다 쓸게.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0에서 4 뺀 거의 제곱이니까 16 이게 될 거고 이게 AP 길이가 된다. BP의 길이는 루트에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는 제곱 이게 같으면 된다. 그럼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문제를 이제 우리가 많이 풀게 될 텐데 항상 저렇게 루트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이제 양변에 또 제곱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식을 쓸 때 제곱으로 써놓고 루트 없이 쓰는 게 한 번이라도 귀찮은 작업을 덜 하게 될 거야. 어차피 루트가 씌워져 있어서 제곱을 하게 될 테니까.
애초에 식을 쓸 때 제곱을 쓰잖아. 그럼 전개하면 그냥 바로 할게. a제곱 a제곱 없어질 거고 4a 여기 2a니까 넘겨오면 2a. 여기 4 하면 20이고 1 하면 10이니까 2a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래서 a가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5,0이 될 거고 이게 x축 위에 점 p가 될 거고 y축 위에 점 q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 되겠죠. 선분 aq랑 선분 bq가 같다를 쓰면 되고 제곱 이렇게 해서 애초에 식을 쓰자는 거지. 루트를 쓸 필요 없이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y좌표에서 y좌표 뺀 거의 제곱이니까 b-4이지. 이거랑 x좌표에서 x 뺀 건 11이고 y좌표에서 y좌표 빼면 플러스 3의 제곱. 이게 또 같으면 됩니다. 그럼 b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8a 플러스 6a니까 넘기면 14b. 이거랑 9, 1이니까 10이고 20이니까 넘기면 10. 이거 숫자가 이래. b는 7분의 5. 그다음에 그래서 얘는 0,7분의 5가 되겠다. 얘는 그림상으로 나타내는 게 딱히 의미가 없어서 그림을 그려보진 않을게. 그림을 별로 의미가 없어서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의미가 없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질 거거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당장에 다다음 장에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는 어디 위에 점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좌표를 문자로 어떻게 설정할 건지 꼭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다음에 그 밑에 거 해봅시다. 627번. 627번. 자, 여기 별표 하나 치자. 별표를 칠만한 문제는 아니긴 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잘 익혀놔야 되기 때문에 a가 2,1이고 b가 마이너스 3,2인데 요거 위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는 EX 더하기 3, 0, 2에 점 P의 좌표를 거치고 지금 보면은 직선으로 나와요.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 하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해보면 얘를 지금 직선이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직선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1차 함수 얘기하는 거야. 1차 함수랑 정확히 얘기하면 직선의 방정식이랑 완전히 같은 말인 거거든. 그럼 우리는 저렇게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써있는 게 편하니 1차 함수를 써있는 게 편하니? 1차 함수. 당연히 1차 함수가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보기 좋으면 되고 2x 플러스 3을 넘겨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위에 점 P를 구하고 싶은 거다라고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는데 그림이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그림을 한 번만 좀 그려보면 지금 y축, x축, 원점 이렇게 있을 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여기 좀 이렇게 그려줄 거야. 이렇게 그려줄 거야. a가 2,1이니까 대충만 찍을게. 그림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2니까 여기쯤 이렇게 이렇게 점이 있다고 쳤을 때 지금 어떤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위에 어떤 점 p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찾고 싶은 게 뭐냐면 p에서 a까지의 길이랑 p에서 b까지의 길이 이 길이가 지금 같아지는 점 p의 좌표를 이렇게 구하고 싶은 거다. 그러면 내가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은 점 p를 표현을 하는 게 되겠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표현을 해야 될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어딘지 모르니까 x좌표를 a다라고 하면 요 2x 플러스 y 플러스 3 위의 점이라는 건 요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는 점이니까 여기에 x좌표에 a를 집어넣으면 y좌표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문제였던 거지. 점 p의 좌표를 a, b로 두는 게 아니라 문자를 한 개만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 그러면 a에서 p까지의 길이랑 b에서 p까지의 길 선분 ap랑 선분 bp가 같아지는 식을 세우면 될 거고 아까도 계속 해봤지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쓰면 루트가 계속 튀어나와서
그냥 애초에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쓰고 식을 쓰죠. 그러면 써볼게. 자, 여기서부터 2,1까지 거리.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니까 a-2의 제곱. y좌표에서 y좌표 뺀 거니까 -2a-4제곱. 이게 이제 ap 제곱이 될 거고, bp 제곱은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니까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좌표에서 y좌표 빼면 -2a -5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전개를 좀 해보면, 자, a제곱, a제곱, 4a제곱, 4a제곱 다 없어지죠. 그럼 이렇게 하면 -4a, 이렇게 하면 16a. 그래서 그러니까 12a. 4, 16이니까 플러스 20. 여기서 6a 플러스 20a, 26a. 그 다음에 9, 25니까 33. 이렇게 넘기면 a는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a가 -1이니까 정피에다가 대입하면 -1, 얼마는 -1이 나와요. 얘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했을 때 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이거 이차함수에서도 많이 했던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풀고 있는 내용들을 얘는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이거를 되게 어렵게 대칭 이동하는 걸 배웠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좀 많이 편해지긴 했거든. 사실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긴 한데 지금은 식으로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자, 623쪽에 629번을 봅시다. 문제 계속 볼게. 활용 문제가 나올 텐데. 문제를 좀 쓰고 얘기를 해봅시다. 629번에 지금 세죠. a가 4,-3이고 b가 1,2고 그 다음에 c가 -4,-1인데 요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이냐고 물어봤어. 이게 약간 그냥 내신형 좀 치사한 문제인데,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다라는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점 A가 있고 점 B가 이렇게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다라는 건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면 선분 AB의 길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거지.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거리랑 길이랑 결국 같은 거다라는 걸 여기서 받아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좌표가 세 개가 주어져 있으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저거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밖에 없냐면 세 점, 그러니까 각각의 두 점 사이의 길이, 그러니까 세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거.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인지, 선분 BC의 길이가 얼마인지, 선분 CA의 길이가 얼마인지, 요거는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결국은 길이로 뭔가를 분류해달라는 거니까 결국 길이를 구했을 때 뭐 이등변이 나오든 정삼각형이 나오든 직각삼각형이 나오든 셋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인수분해할 때 삼각형 문제 나오면 요거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 삼각형 인수분해 뭐 길이 이런 거 나왔을 때 길이로 삼각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어. 우리는 이제 아까 그 인수분해까지 3가지였지만 5가지를 기억을 해줘야 돼. 첫 번째는 뭐가 있을 거냐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정삼각형이 될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세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해보고 가장 긴 변을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면 정삼각형이 될 거고, 만약에 두 변의 길이만 같다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했을 때 두 변의 길이만 같다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우리 고등학생이가 유식한 게 A는 B거나 또는 B는 C거나 또는 C는 A다. 또는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여기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의미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직각삼각형이 있겠지. 직각삼각형은 뭐겠어? 피타고라스 정리. C제곱이 이제 선생님 가장 긴 변의 길이를 C라고 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야. 이제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게 2개가 있어. 뭐랑 뭐가 있냐면
이제 잊혀질 만한 예각삼각형과 불각삼각형. 우와. 근데 어. 제 빈면을 싫어하고 났을 때 믿음을 생각하면서 아, 요거는 그냥 여기서 쓰려고. 예각삼각형은 어떻게 될까? 기억나니?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남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예각이야. 이게 예각이야. 둔각은 가장 반대로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 둔각이야. 그러면 자세한 수는 알 수 없는 거야. 그치, 자세한 수는 알 수가 없지. 그럼 이제 굉장히 귀찮은 작업을 다 해야 되는 거야. 다 구해야 되는 거지. 이게 점과 점수의 거리가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아. 해봅시다. 자, 얘는 선분 AB 사이 길이는 자 루트에 하나에 갔으니까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보면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의 제곱,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어디 순서 상관없이 y좌표에서 y좌표 뺀 거의 제곱. 이게 될 테니까 얘는 9 더하기 20 9 더하기 25가 돼서 36 루트 36 6이 되겠네. 이렇게 맞지? 성분 BC의 길이를 해보면 자, 루트에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의 제곱이니까 20 y좌표에서 y좌표 뺀 거의 제곱이니까 9가 돼서 얘도 6이 되겠다. 그다음에 C는 마찬가지로 루트에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의 제곱이니까 64 그다음에 y좌표에서 y좌표 빼면 3가 그래서 루트 68이다. 그냥 이렇게만 쓸게. 그럼 얘는 AB랑 BC의 길이가 같고 얘 항상 이렇게 길이가 나왔을 때 한 번만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딱 두 개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직각 이등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 안 하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다. 내 답을 쓸 때는 AB랑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말해주면 정확하게 표현이 될 거고 이제 우리가 도형을 많이 보게 될 테니까 한 번만 좀 더 얘기를 해주면 옛날에 선생님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삼각형 ABC를 그림을 그릴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얘는 좌표가 주어져 있지. 좌표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 좌표 평면을 그린 다음에 점을 하나하나 찍고 싶은 거지. 4, 마이너스 3 대충 A 여기쯤 이렇게 있고 이렇게 4, 마이너스 3 이렇게 있고 B가 1,2니까 뭐 여기쯤 B가 1,2가 여기쯤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쯤 C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을 그리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좌표를 일일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좌표를 신경 안 쓰는 거지. 그냥 대충 삼각형을 그려. 삼각형 그리고 삼각형 그릴 때 내가 규칙이 있다고 그랬지? 점 시작은 어디서 해도 상관없어. 내가 만약에 여기서 A를 이렇게 시작했다면 반드시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BC 이렇게 써줘야 돼.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 선생님 얘는 지금 반식이 아닌데 이건 좌표평면에 표현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내가 좌표평면 신경 안 쓰고 임의로 삼각형을 그릴 때는 반드시 반시계로 써줘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각형에서는 되게 중요해지는 거야. 내가 A, B, C, D라고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A, B, C, D 이렇게 써버리면 완전 틀려버리는 거야. 길이가. 그래서 반시계를 써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리는 게 좋을까 대충 그리는 게 좋을까? 무조건 이렇게야. 무조건 이렇게. 근데 그러면 이렇게 그릴 일 없을까? 아니야 있어. 이렇게 그려야 될 때가 있어. 근데 95% 정도는 대충 그려서 확인을 할 거야. 95% 정도는 대충 그려서 확인을 할 거고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는 경우는 언제 보통 많이 할 거냐면 좌표 평면의 성질을 써야 될 때.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뭐 대칭을 한다거나 뭐 이동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좌표 평면에 관한 성질을 쓸 때는 무조건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면 뭐 함수가 나오거나 근데 인위적으로 그냥 도형의 성질만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절대 저렇게 안 그려요. 절대. 여기가 좀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양은 많지가 않은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뭐라? 그림은 나는 웬만하면 그리는 걸 추천해. 왜냐면 나중에 내가 시험 볼 때 시간에 쫓겨서 할 때는 그림을 안 그려도 되는 문제는 안 그려도 좋은데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어야 내가 경험치를 쌓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겨먹구나. 이거 아까 계산 뭐 잘못했네. 이거 왜 직각이 된 거 생각하면 이상한 6이 아니었네. 9에서 25 더하면 34잖아. 왜 다 자꾸 36으로 써놨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이 루트 34가 BC가 루트 34가 나왔고 그리고 내가 직각 이등변을 줄 텐데 이렇게 하면 이제 둘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지만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지. 그래서 얘가 사실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낚시를 되게 많이 해 문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이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직각이 되게끔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을 꼭 해줘야 돼. 그 다음에 630을 얘도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복습해서 내는 게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631번까지는 좀만 시작. 이거 한번 더 중요하니까. 자, A가 4, 마이너스이고 B가 0,2이고 C가 마이너스 3,3일 때 3,-3일 때 얘네 셋을 꼭지점은 삼각형 ABC의 외심 P좌표로 구해야 돼. 외심 오랜만에 들어보지? 자 이거 이제 다 알아야 돼. 선생님 복습 다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봅시다. 자 내심 뭐지? 우리 삼각형에 오심이 있었어. 오심 기억나니? 너네는 아마 4개만 배웠던 걸로 알고 있어. 교육과정 밖에서 삼각형에 그 5개의 중심이 있거든. 하나는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 하나는 내심, 하나는 외심, 하나는 수심, 나머지 하나는 방심. 5개가 있어. 근데 방심은 너네가 아마 교육과정에 빠졌을 거야. 그래서 무게중심, 수심, 내심, 외심, 수심 내기는 되게 중요하거든. 무게중심은 이제 아마 이 다음 장에서 배울 거고 내심, 외심, 수심만 좀 얘기해줘. 그렇게. 내심, 외심, 수심은 무게중심, 무게중심 나중에 할 거니까 내심, 외심, 수심만 얘기해봅시다. 삼각형 ABC 내심 뭐니? 이게 정이랑 구하는 방법이 다르거든. 그래서 이걸 다 기억해야 돼. 우리는 다 기억해야 돼.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내심의 정의가 뭘까? 그거는 구하는 방법이야. 삼각형이 안에 있는 내접원의 중심이야. 내접원의 삼각형에 내접한 안으로 접하는 원의 중심을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부르고 내심의 정의는 내접원의 중심이야. 안내자를 써서 안쪽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다. 너네가 도형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원과 삼각형이 섞여 있는 원과 삼각형이 믹스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 한 70%가 내심이야. 그래서 너무 중요해. 지금까지 내가 설명하는 걸 다 기억해야 돼. 물론 나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이거 지금 못 듣는다고 다음에 못 할 일은 없겠지만 계속 설명할 거거든.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내내 설명할 거야. 자, 내심, 내접원의 중심이야. 원이잖아, 원. 원도 조만간 배울 텐데 선생님이 우리 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원은 딱 2가지만 중요하다고 했어. 뭐랑 뭐만 중요하다고 했어. 원은 그치 중심과 반지름. 이게 전부야. 나는 모든 원의 문제를 중심과 반지름만 가지고 풀 거야. 원이 나왔잖아. 중심이 여기라는 거야. 그치? 이게 내심이라는 거야. 원에서 반지름, 원까지의 거리가 다 반지름으로 같은 거지. 그럼 지금 접하고 있는 점을 여기 3개를 한 번만 표현을 이렇게 해보면 접점을 3개를 표현해보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r로 같을 거고
요 길이도 R로 같을 거고 요 길이도 R로 같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접점이지. 원과 접선의 성질이 그런 거예요. 원과 접선에서 가장 중요했던 성질이 뭐다? 수직이다. 수직이 여기 다 수직이라고 이렇게. 수직이. 그러면 이 내접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내가 이 큰 삼각형을 세 개의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어. 자, 원의 중심에서 각각의 꼭지점에 선분을 이렇게 걷고 이렇게. 그럼 요 밑에 쪽에 생기는 삼각형 있지? 요 삼각형. 요 위에 오른쪽 위에 생기는 삼각형. 왼쪽 위에 삼각형 세 개가 생길 거라고. 그치? 선생님이 요 밑에 삼각형의 넓이를 S1, 얘를 S2, 얘를 S3다라고 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 S는 당연히 뭐랑 같아야 되냐면 나머지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 합과 같아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요 길이를 우리 보통 길이 표현할 때 그치 꼭지점 A랑 마주치는 거 알파벳을 같이 써서 스몰 a 얘는 그럼 스몰 b가 될 거고 얘는 c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S1의 넓이 어떻게 구하니?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이지. 이거 수직이니까 얘가 높이가 될 거라고. S1의 넓이가 2분의 1 AR이야. 그럼 S2의 넓이는 2분의 1 BR이 되겠지? S3는 2분의 1 CR이 될 거거든. 그래서 2분의 1에 R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다. 요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볼 수 있어야 돼. 밥 먹듯이 쓸 거야. 진짜 밥 먹듯이 쓸 거거든. 내접원 나오면 조금 오버해서 얘기할게. 내접원이 나왔는데 이거 안 쓰는 문제 본 적이 없어. 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내접원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접원에서 성질이 뭐냐면 이제 하나는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원에서 배운 거 되게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 총망라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 원 밖에 한 점이 있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야.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접점이 이렇게 생길 거거든. 그러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서 연결했을 때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직이고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직이잖아. 이 밑에 생기는 삼각형하고 위에 생기는 삼각형이 뭐다? 합동이다. 그렇지? RHS 합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각의 크기랑 요각의 크기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잘 봐.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접선 두 개 그은 거잖아. 얘랑 얘랑 각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얘랑 얘랑 각이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고 뭐라고 써? 세모나고 얘랑 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 그러면 내심을 만드는 방법이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이건 정의가 아니라 보다 만드는 방법이다. 내심의 정의는 내접원의 중심인데 만드는 방법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만약에 문제를 진짜 꼬아서 내고 싶다면 내심이라고 말 안 해주고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말 안 해주고 이 점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라고 주면 애들이 내 멘탈 터지는 거지. 이걸 내접원의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수학이 어려운 게 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가르치지도 않아. 근데 이걸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외심도 얘기해보고 싶다. 외심. 그치, 외심은 내접원의 중심이야. 외심은 이렇게 외접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있을 때 외심은 뭐가 될 거냐면 외접원의 중심이다. 사실 외심은 지금 우리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 외심은 언제 중요하냐면 2학년 1학기 때 삼각함수 배우면 이제 그때 중요해질 거야. 왜냐면 내심은 길이에 대한 성질이 많은 도형인데 외심은 각에 대한 성질이 많은 도형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거지. 자, 말 그대로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야. 그러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성질이 많지가 않아. 성질이 많지가 않은데 알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니? 그치, 여기서 각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다 반지름의 길이 R로 같아야 된다. 요거밖에 없는 거지. 요거밖에 없다. 그러면 자
자,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외심에 의해서 삼각형이 세 개로 쪼개지지. 이 길이들이 다 어떠냐면 이 세 개가 지금 길이가 모두 같잖아. 네. 얘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 얘도 이등변 삼각형,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야. 모든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렇게만 요거만큼 식으로 중요한 건 없으니까 저렇게만 써놓을게. 그럼 외심은 어떻게 만들까? 맞아,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얘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세 점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이것도 외우면 절대 못해. 이거 그냥 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구나라고 외우는 거 불가능해. 선생님이 내심은 요 성질에 의해서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설명해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사실 외심보다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고 원 위에 두 점이 이렇게 있어서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니? 선분 AB를 뭐라고 부르지? 현이라고 부르지. 얘를 현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얘를 뭐라고 부르지? 호. 얘는 호라고 불러. 이 현이 뜻이 뭐니? 줄이지 줄. 줄. 그 현악기라고 그러잖아.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들을 그게 줄이잖아. 그래서 현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 호잖아. 호가 뭔지 아니? 그 활호자야, 활호자. 여기 활 있지, 활. 활의 그 나무 모양 그리고 둥그런 모양 얘가 이제 줄 모양이라 해서 호랑 현이라고 부르는 거야. 현이 있어요. 자, 원의 선생님이 항상 원은 중심이랑 반지름이 전부다라고 하잖아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항상 같으니 원 위의 점까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뭘로 같아야 돼? 반지름의 길이 R로 같아야 돼.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야. 어떤 현을 주든지 간에 현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삼각형은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 자,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였니?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수직 이등분 된다라는 게 이등변 삼각형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운데 점,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이 선분 AB의 뭐가 될 거냐면 중점이 될 거야. 우리가 중점을 미들 포인트로 해서 M이라고 쓰거든. 가운데 중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작용을 해보는 거지. 어떤 현에서 둘의 중점에서 수선을 올리면 걔가 무조건 어디를 지날 거야? 무조건 중점을 지날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어떤 두 변에서 중점을 잡아가지고 수선의 발을 올리면 무조건 어디를 지난다? 중점을 지난다. 세 변에서 중점 잡아가지고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서도 중점 잡아서 수선의 발 올리면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적원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지. 외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해. 이게 너무 중요하게 써먹었구나. 수심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주고 적어놓을 필요도 없어. 수심이 그냥 뭔지만 알면 돼. 수심은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둘의 각각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만들어진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한 곡지점에서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서 한 곡지점에서 요 선분에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고 여기서 그림 좀 삐뚤어졌는데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이 한 점에서 만나. 이걸 수심이라고 불러. 수심은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이 다 똑같다. 모든 게 다 똑같이 나온다. 이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사진 찍고 싶었구나. 영상 찍고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좀만 섰다가 문제 이거 그냥 되게 지저분하니까